오늘 경기에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서울 이랜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이 충북 청주FC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인기 그룹 코요테가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백가 씨와 또 신재 씨, 김종민 씨가 함께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시축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세 분이에요. 네, 아마 뭐 마지막 홈 경기인 만큼 네. 이 충북 청주 구단에서도 이 홈팬들을 위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인기 있는 그룹들이 와서 이렇게 시축 행사를 해주니 충북 청주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코요테의 시축 먼저. 백가 씨의 시축. 네. 인사이드죠. 빗 맞았죠. 빗 맞았죠. 네. 네. 역시 빗 맞았고요. 김종민 씨는 롱킥. 볼을 띄웠어요. 네.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네. 역시 오늘 네, 장수그룹의 리더다운 많은 분들이 신지 씨를 리더로 알고 있지만 김종민 씨가 리더거든요. 그렇죠. 리더다운. 지금은 잘 뛰었어요. 일명 꼬랄킥이죠. 네, 발가락 킥을 보여줬습니다. 전문 용어를 네. 대전에 왜 옮겨? 빵 사러 옮겨? 빵 사러 옮겨? 빵 사러 옮겨? 빵 사러 옮겨? 여러분은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윤영선입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슬쩍 흘려줬고요. 이동경의 크로스. 네. 머리에 걸렸습니다. 다시 이창용이 밀어 넣어주고 이번엔 로빅손입니다. 로빅손 왼발. 들어갔다. 로빅손의 기습적인 골입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 수원FC 선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정의 돌파. 정정 오른발로 갔다 놓고 정정. 재정비를 위해서 태현우 선수의 민성 선수 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머타 쪽으로 연결이. 이것은 굴절되면서 선제골. 완전히 수비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렸던 유키치 빈골문을 갈랐습니다. 제주가 자주 만나야 되겠는데요. 제주를 상대로만 올해 계속 골을 기록하는 유키치고 문성우 이어받고 동료에게 이태희입니다. 짧게 마테우스 살짝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추가골 또 나왔고 유키치가 또다시 제주전 골을 기록합니다. 유키치는 올 시즌 세 번째 골까지 1, 2, 3호 골을 모두 제주를 상대로 터뜨리게 되네요. 그것도 이번엔 전반 골과 다르게 서포터즈석 앞에서 터뜨렸습니다.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후반전은 이제 아래층 사람들 리그2 얘기들로 이제 꾸며져 있는데요. 이 리그2 이번이 37라운드였었죠. 예, 리그2는 38라운드입니다. 38라운드였나? 맞다. 38라운드지. 내가 리그2 팬인데도 제가 숫자를 제가 착각했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리그2 38라운드 재훈 씨가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재훈 씨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기를 다뤄보겠는데요. 그래도 또 저는 일단 그 천안시티 성남FC와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훈님 또 김포를 팔로우하다 보니까 김포 부천을 제외하고는 5경기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14시에 펼쳐진 경기 드래곤 던전에서 펼쳐진 경기로 먼저 하겠는데요. 전남 드래곤즈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스코어는 2대1로 전남의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권에서 위기인 전남이 인천을 홈으로 불러서 경기를 했었는데 발디베아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인천은 전체적으로 그간 기회를 못 받은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성임찬, 서동환, 강윤구, 쇼타 등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의 선수들로 좀 많이 기용이 됐었던 인천이었습니다. 이날 발디비아의 멀티골로 그동안 좋지 못했던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이날 전남의 승리를 만들었었습니다. 인천도 만회골을 기록했었는데 김보섭의 여러 번 접기 후에 크로스를 했었고 그것을 박고민이 헤더로 만회골을 기록하며 0패를 모면했었고요. 사실 이 경기를 봤었을 때 역시나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확실히 보였었던 경기였고 이날 경기에서 좀 얻은 경험으로 더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였었습니다. 전남이 이날의 승리로 4위를 고정했었고요. 부천의 결과에 따라서 3위 도전이 또 있을지도 기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미리 말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팀들이 전남, 서울 이랜드, 성남 지금 이 순위대로 있거든요. 제가 태어난 건 전남 쪽이어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하필이면은 그 세 팀 중에 한 팀이 결국은 못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플레이오프 그 남은 이제 4위, 5위 안에서 그 세 팀이 다 있다 보니까 좀 대중립이 좀 어떤 감정인지 좀 그러네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순서 역순이에요. 지금 성남, 서울 이랜드, 전남 이렇게 좋아하는데. 예. 근데 그래도 성남을 생각하니까는 전남이 좀 져줬으면 또 했는데 또 이제 다 이겼네. 아무튼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전남도 아직 좀 유리함을 그대로 가져가고는 있네요. 사실 전남이 좀 처지면서 좀 이제 플레이오프에도 좀 위기권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날 인천이 사실 좀 힘을 뺀 상태로 좀 간 거다 보니까 그래도 전남이 그래도 승리를 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 39라운드 그 경기에서 충남 화산 원정을 갈 텐데 여기서 좀 약간 사실 마음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충남 화산이 생각보다 좀 경기가 좋다 보니까 전남 입장에서 이 경기의 승리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인천 팬들이 전남에게 우리 은혜 갚았다 하면서 막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뭐 은혜 입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그때 36년도였나? 그때 수원 삼성 원정을 전남 드래곤즈가 갔었는데 2대1로 이기고 있었던 수원이 전남이 근데 이제 전남이 후반 추가 시간에 이 호난의 그 동점골로 원래 승리를 했었어야 때 수원 삼성이 2대2로 비기면서 승점 1점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천이 이제 그 라운드에 또 승리하면서 이제 1위 확정을 했었던 그 경기로 네. 해서 그때 인천 커뮤니티에 또 전남 팬들에 대한 또 이제 전남 고맙다 막 이러면서 제가 좀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경기에서는 또 이제 전남이 그래도 인천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승점을 가져왔었어. 네, 그런 걸로 저 얘기가 나왔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인천이 풀 로테이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풀 로테이션. 근데 그것 치고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래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비주전과 주전의 차이는 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잘했다고 전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네. 예, 뭐 다음 경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시간 펼쳐졌던 경기이고요. 화성 FC 대 경남 FC 경기 화성 종합타운에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0대1로 경남 FC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첫 프로 시즌으로 임한 화성의 마지막 홈 경기로 이날 승리로 유종의미를 원했었지만 한 선수의 퇴장으로 물거품이 되었었습니다. 26분 경남 선수에 대한 함선호가 반칙으로 최초의 경고를 받았었지만 VAR 체크로 득점 기회 저지에 대한 퇴장으로 바뀌면서 화성이 슬쩍 열세로 함선호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경남을 상대로 팽팽한 경기를 펼친 화성이 버티면서 공격하며 이어갔었고요. 하지만 71분 경남의 세트피스에서 브루노 코스타가 프리킥에서 김천에서 전역한 원기종의 헤더골로 전역 9 복귀골로 경남 팬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84분 화성 코너킥에서 혼전 상황에서 선수들이 항의를 했었는데 주심이 VAR 체크로 경남 선수의 핸들로 화성이 PK를 얻어냈었습니다. 동점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날 킥을 맡았던 보이네피치의 킥이 상당 골대를 맞으면서 PK 성공이 무산이 됩니다. 경남은 한 골을 잘 지키면서 화성 원정의 승리를 만끽했었고 화성은 마지막 홈 경기를 패하며 최근 4연패로 막판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이며 아쉬운 경기력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 경기 사실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함선호 선수 얘기가 좀 있네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함선호 선수가 결국엔 이 득점 저지에 대한 VAR 체크로 사실 퇴장을 당하다 보니까 수적 열세를 가져왔던 화성이었기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이제 4연패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시즌 막판에 좀 이런 사실 좀 중후반에 좀 되게 좋으면서 화성이 좀 그래도 인상 깊었던 그런 경기력이 나오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좀 이런 퇴장의 여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운 모습이 역시 여전할 것 같습니다. 함선호 선수가 수원 경기 때도 그때 핸드볼 그것 때문에 막 항의하고 막 그래가지고 돈 세는 모션까지 해가지고 좀 징계를 받았었죠. 사실 좀 이 선수가 또 서울에서 임대 와서 좀 화성에서 좀 기회를 받으면서 이번에 또 U20 월드컵까지 갔었던 멤버였는데 사실 좀 조기 탈락하면서 좀 이렇게 좀
화성에 복귀하면서 나온 유종민을 거둘 것을 예상했었지만 이 경기력 막판에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선수가 서울에 있었을 때 링가드랑 그러니까 링가드 오자마자 룸메이트로 엮여가지고 되게 막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속된 말로는 링가드 따까리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물론 그 표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좋은 표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링가드 옆에서 붙으면서 함성 선수가 또 특이하게 또 이제 물론 링가드 선수가 영어를 쓰다 보니까 같이 영어로 좀 대화를 하면서 약간 좀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있어서 좀 영어 공부를 좀 나름 했었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 링가드 모르겠습니다. 링가드 선수의 추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번니 이적 이 지금의 또 PL 있는 번니 이적설도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또 번니 이적까지는 가지 못했던 그 황성호 선수였었습니다. 네. 네, 경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경기에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8일 16시 반에 펼쳐졌던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충남 아산의 경기 구덕 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0대3으로 충남 아산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홈경기의 대패로 프로권 진입마저 실패하며 이렇게 부산의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까지 내린 구덕 운동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점점점 이렇게 남겼고요. 14분에 은구의 선제골로 부산 수비가 쉽게 열리며 어이없게 실점을 했었고요. 45분에 데니솔의 슈팅을 막아냈었지만 세컨드볼로 지난 라운드 07년생 신인 선수로 나왔던 박시우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2경기 연속골로 이 선수에 대한 주목이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9분 교체 들어간 아담이 세개골을 넣으며 아산이 대승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이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아산에게 간파당하는 등 홈에서 강점 없이 무너진 이날 경기였고요. 전반 동안에 부산이 아산의 맹공에 집중하지 못했었고 후반 동안에도 휘둘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부산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이렇게 가혹하게 프로권 실패와 대량 실점 패배로 이날 경기 씁쓸함을 삼켜야 했던 POP였었습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은 이런 경기력을 3라운드 정도 더 보여줘 승리했었다면 적어도 프로권에 더 나타나 위협적인 팀으로 기대했을 텐데 역시나 아쉬움이 컸었던 이날 경기였었습니다. 네,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추가하실 거 있으신가요? 제 첨언이라기보다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첨언인데요. 우선 여자나느님과 대주바요님의 이 경기에 대한 댓글인데 이거 읽어보고 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자나느님의 댓글인데요. 오늘 새벽에 아산 부산전 풀영상 다시 보기로 보았습니다. 부산 직관 못 간 게 아쉬울 정도의 완전한 경기였네요. 은고이는 이제 팀 에이스가 되었고 여름 이적 시장이 왔는데 7호 골 한교원에 이어서 팀 내 득점 2위입니다. 박시우는 고교리그와 K리그 모두 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대단했습니다. 2경기 연속골입니다. 아담은 친구들이 왔던 경기 6라운드 충북 청주전 2골 넣고 35라운드 김포전 1골 넣은 후 4호골입니다. 플레이오프 탈락 후 PO 경쟁팀인 김포에 이어서 부산에게도 고춧가루 열심히 뿌리네요. 그 바람에 김포, 부산 모두 이번 라운드 결과로 플레이오프 탈락 확정이네요. 시즌 최종전 전남에게도 고춧가루를 뿌리길. 성남을 위해서라면 감사하게 말씀을 받아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대주바요님의 입장입니다. 예, 그 댓글인데 부산은 너무 접대를 해주셨어. 예, 오랜만에 직관 갔네요. 일찍 가서 둘러보니 행사 구역에서 주전 센터백인 장호익과 조이재가 사진 찍어주고 있어서 반갑더라고요. 그러나 반가운 마음은 잠시이고 등골이 서늘해져서 확인해보니 명단 제외. 융숭한 접대 경기가 펼쳐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지난 경기 환상의 데뷔골을 보여준 고딩 박시우, 헤비급 스트라이커 은고이, 부산에서 첫 방문인 두 선수의 기념으로 전반에만 한 골씩 내어드렸고요. 후반 교체로 들어온 아담에게도 첫 방문 기념으로 한 골 내어드렸네요. 네. 최고의 여행지가 되기 위한 부산의 접대는 멈추지 않으니 팬 여러분들도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겠네요. 예, 네. 빗속의 부산 응원가 폭풍 속을 항해하라를 배경으로 충남 아산 아르마다 함대는 순풍에 돛단 듯 경기를 풀어가며 3대0 승리하면서 부산의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침몰시켰습니다. 춥고 비오고 배고파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POP에서 어느 순간부터 한 골 넣고 집에 가자만 부르는 게 재밌어서 좀 더 있었네요. 성남은 PO 가시길 감사합니다. 이거 아마 한 골 넣고 집에 가자 이게 콜이 아마 응원가가 아마 부산이 좀 대패를 하면서 결국엔 이렇게 조금 한탄하면서 부르는 그 응원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충북 청주 아닌가요? 충북 청주 11경기째 얘기를 하겠지만 예. 우선 요 정도로 하죠. 아무튼 그 승리 축하드리고 올 시즌은 끝났지만 그 충북 청주 충남 아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은고이 선수를 필두로 해서 다음 시즌을 조금 더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네요. 예. 네, 좋습니다. 이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네. 다음 경기는 또 이제 아무래도
대준형님의 팬인 성남 FC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11월 8일 10등 신시반에 펼쳐진 경기 천안시티 FC 대 성남 FC 경기 스카이피치에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1대3으로 성남의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되는데 뭐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네, 저는 사실 이 경기 저도 이날 일하다가 이제 후반전부터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성남 팬들 입장에서는 그 초반에 천안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여가지고 되게 살짝 이게 성남이 요즘 상승세긴 했잖아요. 근데 천안이랑 성남이랑 그 아무래도 연고 이전에 관련된 역사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도 않고 막 이런저런 그리고 천안이 은근히 고춧가루 뿌리기 때문에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근데 요즘 경기력이면 솔직히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살짝 영레발을 할까 했는데 그냥 그대로 했어요. 저번 방송 때. 근데 역시 뒤에 3골을 넣으면서 3대1로 대역전승을 했습니다. 후반에 그러니까 전반 40분쯤에 동점골을 시작으로 해서 동점골을 이제 박상혁 선수가 골 넣었었죠. 박상혁 선수 저번에 좀 약간 제가 욕했다가 얼마 전부터 약간 칭찬했는데 제가 약간 얘기하면서 조금 이 선수가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동지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경준 감독님이 계속 이 선수를 쓰는 이유를 스스로 이제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똥을 싸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하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골로도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역전골이 이제 후반에 터지죠. 후반 7분에 프레이타스가 역전골을 터뜨렸고 그 다음에 경기 그 이제 정규 시간 막판에 이제 이정빈 선수가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3대1로 그때 이제 쐐기골 장면도 재밌었던 게 후이즈 선수한테 계속 찬스 갔지만 후이즈가 못 넣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정빈 선수 주워 먹기 식으로 사실 후이즈 선수도 득점하기 대한 욕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후이즈의 골을 좀 기대했을 텐데 생각보다 이 후이즈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후이즈한테 집중된 것이 주변 선수들한테 찬스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경기였고 그 천안 원정까지 갔던 성남 팬들도 기분 좋은 원정길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 이랜드도 승리했고 전남도 승리하면서 성남은 그대로 6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역시 결국 한 경기 남은 상태에서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최종력까지 치러야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천안도 막판까지 그리고 천안의 마지막 홈 경기였기 때문에 올 시즌 천안에도 많은 분들이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2,891명 물론 많지는 않지만 천안이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던 거 생각하면은 적지 않은 수가 그래도 마지막 홈 경기를 보러 와주셨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천안 입장에서는 성남과 약간은 이제 서로 관계가 있었는데 성남을 이기지 못해서 이기고 있다 역전패 당해서 천안 팬들한테 좀 아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제 성남은 마지막 경기가 이제 탄천에서 호연님의 지지팀인 부산과의 경기를 치르면서 이게 이제 운명의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부산은 결국 이번 라운드에 패배를 하면서 앞서 이제 얘기했지만 충남 아산에게 패배하면서 리그2 이제 잔류가 확정지어지게 됐고요. 근데 성남이 사실 부산을 마지막에 만나가지고요. 좋은 기억이 좀 많아요. 2018년도에 마지막 홈 경기에 부산을 만나면서 이기면서 K리그 1 그 극적인 잔류했었던 거 아니요, 그건 승격한 거예요. 2018년도에는 부산을 만나서 이기면서 리그 1 승격을 했었고요. 제가 방금 재훈 씨가 말씀하신 건 2020년 마지막 홈 경기 때 부산을 만나 이기면서 K리그 잔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호연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부산을 상대로 성남이 좀 득을 좀 많이 봤네요. 마지막에 승격도 했고 한번 잔류도 했었던 그때 부산이 이제 그 강등을 당했던 2020년 시즌이 있죠. 그대로부터 승격을 못 하고 있어요. 부산이. 하나 이제 부산이 리그 잔류 확정을 결국은 잔류가 돼버렸고 그렇지만 부산 팬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경기를 허투루 경기를 하지 않을 거인데다가 또 이제 원정 아이파크라고 제가 농담처럼 말했는데 원정에서만큼 좀 강한 면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남 입장에서도 녹록치 않은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다. 사실 마지막 상대가 부산인데 뭐 어떤 분들은 부산을 무시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진짜 절대 보진 않거든요. 특히 원정 아이파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의 경기를 보니까 다른 팀들은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는 그래도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 서울 이랜드가 잠깐만요. 상대가 안산이었거든요. 물론 안산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만 안산 있고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는 충남 아산 여기는 좀 모르겠다. 아무튼 마지막 경기가 동시에 펼쳐지니까 이것도 좀 재밌게 사실 이거 왜 마지막에 동시에 펼쳐지는지는 아시죠? 알제리 때문인 거 아시죠? 우리가 알제리 그때 4대2로 대패하면서 알제리 얘기했었잖아요. 홍명보 얘기하면서 알제리가 그때 독일이랑 오스트리아가 82년도 그러니까 스페인 월드컵 때 희온에서
그 알제리 떨어뜨리려고 지들끼리 담합해가지고 떨어뜨린 것부터 그 다음부터 월드컵에서 마지막 경기랑 동시에 펼쳐지는 건데 그게 이제 알제리가 좀 나오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최종전에 마지막 동시에 하게 됐다. 그리고 재밌는 건 아까 재훈 씨와 지우 씨가 언급하셨듯이 제주와 대구를 벌써부터 리그2 취급을 하면서 같이 경기하게 됐다. 아까 네, 예, 요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이제 리뷰는 성남 만세 이날 잘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최선을 다합시다. 예, 좋습니다. 이제 11월 9일 경기 3경기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4시에 펼쳐진 경기 2경기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대 서울 이랜드의 경기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고요. 먼저 스코어는 0대2로 서울 이랜드 원정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청주의 홈 경기임에도 이날 울트라스 NNN의 청주를 향한 걸개와 경기 중에 김기식 감독과 최상현 수석 코치에 대한 나가콜로 표출했었고요. 승리와 골을 기다렸던 그들은 이런 분노 표출은 충분히 이해가 됐었습니다. 전반에 이랜드가 집중하지 못하면서 청주에게 밀리는 양상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구성현 키퍼와 수비진의 집중으로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충북 청주는 이 경기가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로 승리를 향한 도전을 이어갔었지만 역시나 한 끝으로 득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후반에 교체된 서울이랜드의 허영준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답답한 경기력에서 득점하고 이후에 박창환의 추가골로 승기를 잡아갔었던 이랜드였습니다. 경기가 종료되면서 청주 종합에서는 엄청난 야유로 뒤덮였고 양팀의 희비도 엇갈렸었습니다. 서울이랜드는 청주 원정에서 승리로 전날 성남의 승리로 인한 5위 탈환을 다시 원위치시키며 이제 이즈위에이스의 39라운드 정규 마지막 홈에서 안산을 상대로 승리로 프로권에 고정해 승격 도전을 바랄 것입니다. 반면 충북 청주가 지난 시즌 8위를 기록하면서 선전해 이적 시장에서도 좀 기대가 되면서 올해가 기대되므로 울트라스 NN과 청주 팬들의 염원이 실망과 결기로 무너졌었던 순간이었습니다. 11경기 무득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이어가 청주에 남은 한 경기에 승리를 기대하지 않고 득점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의심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 경기를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이날 골키퍼 그 구성윤 키퍼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날 수훈 선수는 이 선수다라고 얘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또 이제 기록을 아까 미리 앞서 말했지만 11경기째 무득점을 하게 되어서 뭐 어떻게 이렇게 뭐 걸개가 막 다 뒤집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걸개도 뒤집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서포터즈들도 그래도 충북 청주 유니폼을 입고 그래도 응원을 할 텐데 전부 다 이제 검은 티를 입고 이렇게 좀 응원하는 모습에서 인상 깊었고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기식 감독과 최상현 수석 코치에 대한 나가콜로 굉장히 표출했었던 이날 현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팀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요? 진짜 너무 심각할 정도로 못하니까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이가 NN도 많이 참았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그럴만하지.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날 그리고 관중 동원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게 그래도 한 5,4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선전해서 굉장히 그래도 이날 승리를 좀 하기를 원했었을 텐데 하지만 이 경기력으로 사실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좀 경기력에서 너무 아쉬웠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날 또 하프타임 공연을 코요테가 또 와가지고 그래요? 네. 그랬었어요? 아마 또 K리그 슈츠에 코요테 보러 온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또 이 코요테 이분들의 또 경기 전에 시축까지도 하면서 하프타임 공연까지 하면서 조금 붐업을 시키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충북 청주가 축구로 좀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끝나고요 바로 야유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진짜 내가 봐도 왜냐면 충북 청주 제가 그러니까 탄천에 갈 때 충북 청주 원정 팬들 볼 때마다 와 되게 열정적이다 소리가 인원에 비해서 되게 크고 막 이래가지고 우와 이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실망을 줬으니 야유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 이제 39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저희 인천 홈에서 펼쳐지는데 인천 홈에서 펼쳐지는데 사실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인천 입장에서도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로 유종의미를 거두면서 좀 그래도 트로피 세레머니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을 텐데 충북 청주 입장에서 사실 물론 동기부여가 지금 11경기 무득점이라는 그런 좀 부정적 그런 기록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이 팀이 과연 그래도 골이라도 좀 기록해가지고 좀 체면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진 못하더라도 골이라도 좀 넣어야지 그렇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물론 인천의 승리를 바라는 건 사실이긴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의 기분은
와 이랜드 이겼다 와 하다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전 이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또 성남도 승리했고 서울랜드 승리하고 또 전남도 승리하다 보니까 좀 오묘한 감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양이 이번에 드래프트 잘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문성곤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광민정 피겨 선수랑 결혼했던 농구 선수 있어요. 잘생기고. 근데 이 선수도 1순위가 됐나 뭐 그래가지고 안양 그 관계자들도 와 드래프트 1순위다 와 하다가 어떻게 하지? 양희종이라는 대단한 선수가 또 있었거든요. 같은 포지션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져가지고 이 선수가 당연히 이 선수 뽑아야 되는데 이 선수의 이미 그 포지션에 너무 좋은 선수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그런 표정을 보여줬었는데 저도 딱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무튼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랜드. 예. 네, 이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네, 그리고 같은 시간 펼쳐진 경기 또 다른 그 14시 경기입니다. 안산 그리너스 대 수원 삼성의 경기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수원 삼성이 이미 2위를 확정 지은 가운데 안산 원정으로 상대하는데 이 경기를 쉽게 가져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수원에게 껄끄러운 상대로 승점 1점을 가져갔었던 안산이었습니다. 안산도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로 수원을 상대로 마무리하며 꼴찌 탈출의 희망을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안산이 빌드업에서 장민진의 미스로 브루노 실바가 가로채며 파울리뉴가 선제골을 만들며 쉽게 갈 것으로 보였던 수원 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격에서 추가골을 만들지 못한 수원이 결국 청백적 팬들에게 한탄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전반 막판 안산의 프리킥에서 김건호가 멋진 프리킥 골로 동점을 만듭니다. 후반에 수원이 교체로 대응하며 역전을 원했지만 안산의 수비 집중에 대한 방어로 더 이상 실점하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안산이 역습으로 수원을 위협해 원정 팬들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순간이 잦았었습니다. 결국 1대1로 경기 종료되며 경기 막판에 수원의 센터백인 레오가 상대와 경합해서 코뼈 골절로 의심되는 큰 부상이 예상된 것으로 보여 수원에게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하지만 또 이제 썰로는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산은 남은 한 경기에 14위 탈출을 위한 서울 이랜드 원정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 이랜드 또한 프로권 5위 고정 혹은 4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로 서로 맞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경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거 장민준 선수의 실수가요. 너무 어이없는 실수였거든요. 막 아예 볼을 갖다 주더라고. 그냥 어시스트를 해줬어. 맞아요. 그 경기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더 그 후도 더 웃겼던 게 본인이 잘못해놓고서는 그 동료들을 막 바라보면서 약간 이게 마치 너희들 때문이야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약간 그런 제스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가 잘못해놓고서 왜 선수들 탓을 하냐. 사실 이 선수 물론 제가 이 선수를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좀 내절하는 플레이를 가끔 해주는 그 플레이를 가끔 보였었던 선수가 예전에도 이런 전적이 있었나 보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좀 이 선수가 주전으로 많이 나오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안산 입장에서는 좀 이런 뼈아픈 실수책으로 사실 이거 실점만 아니라면 사실 안산이 수원 삼성을 상대로 잡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어쩌면 그리고 후반전 경기력이 되게 재밌었어요. 안산이 되게 잘했었고 진짜 역전까지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 골 결정력에서 역시나 또 아쉽게도 또 추가골을 기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안산이 나름의 마지막 홈경기에 좀 유종의 미로 좀 거두길 바랬었지만 결국엔 또 이렇게 또 막 승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컸을 거라고. 오히려 이게 수원 팬들이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경기력으로 싱가포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게 2위 확정됐으니까 연습 경기처럼 널널히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수원 팬들 다수는 이따위 경기력으로 1부 리그를 승격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다. 이 얘기로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장민준 선수 제가 뭐라고 했긴 했는데 돈을 다 적게 받을 거 아니야. 그래 적은 돈을 받고 욕 본다는 생각하니까 조금 욕을 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좀 어이없긴 했어요. 근데 사실 안산이라는 팀이 시즌마다 선수들이 FA로 나가는 게 이게 잦고 그러다 보니까 늘 시즌마다 나가고 이런 게 잦은 이게 현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안산을 축구를 팔로우하고 싶은 팬들도 이것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에서 좀 많은 그림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좀 이것도 안산 그리너스를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이렇게 좀 식어버리는 그런 또 행정에 대해서는 좀 이런 아쉬움이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김포 FC 대 부천 FC 1995의 경기 김포 솔터구장에서 펼쳤고요. 김포도 역시나 마지막 홈 경기로 이날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스코어는 0대1로
부천의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경기 보셨나요 혹시 지금? 아니,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한번 좀 그래도 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김포 원정에서 귀중한 선제골로 좀 귀중한 선제골로 부천이 앞서 나간 상태에서 김포를 상대로 9경기 무패 행진으로 부천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데 있었고요. 김포에게 절대 패하지 않는 압도적 부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부천이 이번 시즌 3위 확정을 기록했었고요. 프로권에서 상위 위치로 또 이제 승격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부천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포의 마지막 홈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부천의 상성으로 좀 승리하지 못하는 김포가 아쉽게도 풀업도전의 실패로 2년 연속 아쉬움을 삼켜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김포에겐 경기 외적으로 시끄러운 순간이 나오면서 경기력과 별개로 많은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응하지 못한 아쉬운 순간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즌에서 승리로 승승장구를 바라겠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뉴스거리에 구단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김포 FC에게는 있었던 이번 시즌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경기 보시면서 좀 어떤 소감이 있었나요? 사실 부천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고 결과적으로는 또 결과가 안 따라줘서 사실 플레이오프에 대한 그거는 논지는 좀 됐지만 부천을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김포가 이제 프로화 되면서 그래도 부천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승리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9경기 상대로 이렇게 승리가 없었다는 건 좀 놀랍긴 하네요. 좀 그렇긴 해요. 이게 상성이 그렇게 돼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김포가 그래도 저는 이게 또 경기 외적인 얘기인데 김포가 그래도 팬 친화적인 그래도 그룹인 구단의 역할을 해주는 게 A매치 주간에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좀 가을 운동회? 물론 이제 겨울에 앞두고 있지만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 또 이제 이미 팬들이 신청하는 게 벌써 매진되면서 또 이제 선수단과 이제 감독 코치진들 같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을 운동회 하는 게 아마 이게 3년 연속 지금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색다른 건 또 거기 김포 치어리더로 또 임하고 있는 또 몇몇 치어리더 분들도 거기 참석해가지고 아마 같이 재밌게 좀 즐기는 그런 이벤트이지 않나 해가지고 이런 거는 되게 좀 팬 친화적으로 좀 그래도 잘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었습니다. 네. 네, 경기 더 첨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감상평 같은 것만 좀 얘기하자면 부천이 올 시즌 정말 너무 훌륭해서 3위 확정을 지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 플레이오프 말고 리그2 플레이오프. 지금 이제 준 플레이오프 두 팀이 이제 아직 안 가려진 건데 벌써 한 자리는 확정이 돼서 이제 아마 남은 세 팀 중에 전남 이랜드 그다음에 성남 세 팀 중에 한 팀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팀이 올라올 텐데 여튼 성남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근데 부천이 진짜 올 시즌 너무 잘했고 강한 것 같다. 꾸준하게 잘해서 3위 그러니까 1위랑 1, 2위 싸움은 당연히 인천이나 수원이었을 줄 알았는데 그럼 부천 여기까지 왔네요. 잘했어. 정말 잘했다. 놀라운 순위이고 이영민 감독에 대해서 확실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안산 다음으로 되게 구단 지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지원금이 되게 적은 편인 적었을 텐데 이 정도의 성적을 냈다는 것은 정말 박수 받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일단 현재 순위대로라고 한다면은 지금 맞대결을 한다면 수원 FC랑 아마 어떻게 보면 순간 플레이오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도 가장 가능성이 높죠. 가장 가능성이 높고 물론 3위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간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주 SK가 10위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매우 적더라고요. 지금 계속 머리 굴려봤는데 왜냐면 제주랑 부천이 붙으면 재밌을 것 같거든. 리그 전체 흥행도 좋을 것 같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가능성이 그런 그림도 매우 희박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도 사실 예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런가요? 3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수원 더비랑 이제 부천 SK랑 부천 SK 그러니까 제주 SK랑 부천 이렇게 붙는 이 그림이 가장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주가 그 10위까지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제주는 대구와의 그 다이렉트 경쟁에서 그것만이라도 우선 피하는 게 급선무 아닌가. 잘못하다가 다이렉트 당할 것 같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부천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천이 최대 그 순위가 그래도 그 당시에 준 플레이오프 해서 강원이랑 붙었을 때 강원이 근데 그 당시에는 강원이
극적인 추가 시간 역전골로 사실 그 승격의 기회를 또 가지 못했었던 그런 것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부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높은 승리를 기록해서 기대가 될 만한 그리고 실제로 이날 경기 원정 팬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천 FC 199 입장에서도 원정 팬들에 대한 동원력도 최근 성적이 좋다 보니까 기대가 되는 팬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K2 38라운드 리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리그2도 되게 재밌게 잘 가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플레이오프 티켓 2장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랑 김포가 좀 아쉽게 됐네요. 막판까지 어떻게 산수적인 이게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로 아예 거의 확률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좀 이 두 양팀 부산 김포 여기 이 양팀 팬들이 좀 아쉬울 것 같다. 김포가 작년에도 그렇고 시즌 막판에 좀 무너진 게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네. 저번에 그러니까 김포가 강원이랑 했었나? 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예 그때가 저를 기회였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것만 얘기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YRD 5082님이 댓글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곧 리그2의 들이닥칠 얘기거든요. 뭐 아무리 루머라지만 이대로 괜찮나라고 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파주 시민축구단에 대한 루머를 남겨주신 그거를 링크를 걸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도 지금 이게 제대로 오피셜 된 게 맞느냐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파주 시장이 미친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의 글이더라고요. 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파주 시민 그러니까 현재 이 팀이 K3인가? K3였죠 아마. 네, K3. 예, K3 팀을 해체시키고 아마 프로팀으로 다시 재창단한다는 얘기인가? 막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막 겨우겨우 지금 시위하고 이래가지고 일단 간단히 좀 얘기하자면 파주 시민축구단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그 루머 탭에 올라왔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내부적으로 자본이 많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선수 수급이 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파주 시장은 뭐 점은 폐기를 좀 이렇게 외치고 있다지만 젊고 어린 선수들로만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오피셜인지 모르겠지만 또 제라도스 감독이라는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선수 영입도 이제 구단에서만 진행한다는 걸로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좀 약간 맞게 가는 게 맞나라는 의문도 들 정도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라도스 감독에 대한 경력상이 뭔가 또 이상하다고 하면서 또 사실 이것에 대한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보관이 이제 마지막 경기도 오지 않았. 근데 이거는 목격자를 통해서 아닌 거는 밝혀졌고 이 글이 전체로 다 신뢰할 수는 없는데 루머인데 우선 근데 이게 진짜라면은 진짜 파주 시민축구단 답이 없는 거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사회 회의 중에 황보관이 이사진과 충돌해서 황보관이 나가버려서 이사진이 벙찐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총평으로 이 글 쓴 분이 아이디가 이제 그렇게 모르겠네. 이렇게 아이디를 가지신 분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시장이 미친 놈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결국 재선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왜냐면 승강제 때문에 나중에 승강제하면 실력을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실력이 아니어도 프로화 하면은 그냥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좀 무리해서 올리려고 한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근데 이 파주 시장 저 정확한 성함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이분의 전적이 K3 파주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되게 좀 운영을 안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도 있었던 게 좀 있어서 보니까 사실 좀 이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참고로 근데 이제 황보관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실치가 않은데 왜냐면 황보관에 관련된 글도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개고생해서 막판에 지금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최근 성적이 8경기 5승 2무 1패로 막판에 좀 선전했고 마지막 홈 경기고 있는데 그 마지막 홈 경기마저도 황보관이 안 왔다라고 요 얘기를 쓰셨는데 근데 많은 목격자들이 나 황보관 만나서 사인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경기 때 라고 이제 목격이 있는 거 봐서 여기 중에서 일부는 사실 아닌 약간은 착각을 하셨거나 이 글 쓴 분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00% 믿을 수는 없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 얘기가 아예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파주 시민축구단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대로 지금 올라가는 게 맞느냐. 지금 우리 안 그래도 K리그가 지금 세금 리그다 해가지고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은데 너무 저는 지금 상황도 겨우겨우 좀 허용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여기서 팀을 3팀이나 더 한꺼번에 받아버리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진짜
좀 세금을 축내는 진짜 그 아예 안 좋은 이미지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연맹이 이거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단톡방에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 네. 파주시 지금 이제 오피셜 기사로 뜬 건데 오센 기사로 네. 떴는데 파주시 K2 진출 때 그 공식 명칭이 파주 프론티어 FC라고도 확정이 된 걸 또 링크를 보냈는데요. 네. 이게 이름을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뭐 이게 또 커뮤니티에서는 좀 생각보다 그래도 색다른 이름이다라고 얘기도 나오지만 촌스럽다라는 그런 평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주 프론티어 FC 그러니까 파주 FC가 아니라 파주 프론티어 FC로 이제 이름이 명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아 이게 신선할까라는 물음표이긴 하게 합니다. 저는. 네, 시작부터 이렇게 잡음이 많은 상태로 다들 기분을 다 잡친 상태로 지금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일단은 내년 시즌에 K2로 이제 프로화로 진출하는 용인과 그리고 김해시청 뭐 김해시청 아마 김해 2008로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경우에도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파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파주가 이거를 파주 시장의 그 임의대로 그렇게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내년 시즌에 K2에서 파주는 어떤 모습일지라는 것도 좀 사실 그림이 그려지지 않긴 합니다.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 가장 걱정스럽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이제 재선 이제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업적 하나 하려고 되게 무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무리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근데 이거 잘못되면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김해는 참고로 뭐 우승했더라고 리그. 네, 리그 우승해가지고 얘네는 실력으로도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승강제가 리그 2와 리그 3 사이는 없지만 실력으로 증명해서 한 것 같아서 여기는 조금 괜찮은 거 보이는 것 같은데 파주는 얘기가 예전부터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곳이 이곳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김현애 기자가 파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응원할까? 기자, 이분은? 그냥 스포츠뉴스 김현애 기자의 경우에도 네. 파주를 언급하면서도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파주시를 너무 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파주 지역을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파주 시민축구단 파주 자체를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이제 프로화 됐다고 했으면은 그래 적어도 자신의 고향이라고 한다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기대감도 있을 텐데 근데 김현애 기자님의 센텐스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기대는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그 2 얘기랑 뭐 나머지 댓글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녹음해서 좀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 근데 패널들이 있을 때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YI 5082님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지우 씨가 역시 독감 영향으로 약에 좀 취하셨는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되나? 아니 나는 좀 프리뷰를 근데 프리뷰 다음 시간에 안 하니까 MH 주간이다 보니까 예, 그냥 요 정도로 요 정도로 해서 후반전 이렇게 마무리하기 낫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후반전 녹음 시간이 빨리 끝난 만큼 뒤에 이제 제가 댓글 타임을 아마 붙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후반전 러닝타임 분명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댓글로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507화였죠. 나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제가 아까 뭐 라운드도 헷갈렸고 이런 이유가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화장실도 그 사이 2번 갔다 왔는데 배고프니까 물이라도 먹어가지고 이제 배를 좀 채워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네. 죄송합니다. 이게 물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예 흐름을 좀 제가 끊었을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아마 그러진 않았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와주신 이 두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몸도 안 좋으신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지우 씨 많이 고생한 게 느껴지네요. 네. 거의 막 조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많이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요? 들으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 할 얘기 없으셨어요 오늘? 아니 아까 2부 얘기할 때부터 리그 2 할 때는 제가 많이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하이라이트처럼 봐서. 네. 네네네. 예전에 근데 여유가 있었을 때는 김포 경기도 조금 더 보고 이랬을 텐데 지금 울산으로 다 지금 집중이 돼가지고 사실 김포 끝나버려가지고. 그러기도 하네. 맞아. 네. 좀 맛있게 요즘 뭐 여친분이랑 같이 뭐 직관을 많이 안 가시나요? 그 김포는 저번에 가고 최근에는 못 간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이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저는 저 마지막 경기 이제 부산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성남 홈에서 하잖아요. 네, 성남 홈에서 하니까 근데 이게 왜냐 조카랑 아들이랑 이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추워서 그날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제 많이 추워가지고 데리고 가기가 이제 살짝 눈치가 보이더라고. 낮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낮 2시 경기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좀 일이 있어서 빨리 일을 끝내고 튀어와야지 경기를 볼 수 있는데 무사히 잘 봐야겠네요. 그때 조카분이 성남 그 경기 못 가서 울었다고 예,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맞아요. 그런 그 일이 얘기 있었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때는 가야 될 것 같고 참고로 탄천에 오시면은요 지금 할인 행사 하고 있거든요. 뭐 전품목은 아니고 할인한 행사가 있는데 유니폼도 좀 몇 개 할인하고 근데 유니폼보다 그러니까 유니폼의 실생활에 입기 좀 그 유니폼이 가장 축구 팬들한테는 가장 최고 아이템이겠지만 평상시 입을 수 있는 엄브로 제품들도 좀 몇 개 이제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다만 우리 새 사이즈에 맞는 거는 이미 품절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부터 먼저 나가더라고.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요거 혹시 탄천 경기도 보러 오실 수 있으면 이제 티켓 남은 게 있어가지고 티켓을 조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선은 댓글 타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성남이 플레이오프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게 된다면 그래서 한 번 더 홈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려면요 지금 5위 해도 승강 프로까지 올라가야지 다 이겨야지 비기기만 해도 탈락이니까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이고 예, 그래 보이네요. 이게 대구 제주만 아니었으면 저도 갔을 텐데 아무래도 그 경기를 먼저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뭐 재훈 씨도 나 티켓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말씀 주시고. 저는 일단 그 시간대 또 아무래도 인천은 홈 경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네네. 그날 한 번에 다 있지 경기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필요하신 분 제가 공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이라도 제가 만나 뵙고 기부를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게 참 호연님에 있는 부산처럼 이게 티켓을 이게 그 한 경기 몰아서 쓸 수 있을 거라면 아까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예, 그럼 뭐 그거 나름대로의 또 단점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즌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보면서 이번 500체라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먼 길 와주셔서 끝까지 함께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500체라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 아마 우리가 휴방을 하지 않을까요? 휴방을 하고 아마 휴방하고 대체하는 방송이 대신 있겠죠. 연장전이 데뷔돼 있는데 여자나느님이랑 저랑은 좀 약간 약속이 돼 있던 게 있고 재훈님도 사실 재훈 씨와 약속이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일단은 대전팬 대인님과 그 대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전화 연결로 해서 연장전으로 한번 구성해서 아마 A매치 2경기 볼리비아 가나전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아무래도 대전팬 대인님과 하다 보니까 대전 이야기로 좀 하면서 연장전 한번 하지 않을까. 네, 그동안 못했던 대전 얘기도 좀 이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대인님.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여자나님이 예고하신 게 뭐였냐면 여자 축구 WK 리그에 관련된 얘기와 이제 충남 아산 얘기도 조금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 얘기가 좀 돼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그때는 아마 본방은 좀 쉴 것 같고 그 이후에 조금 연장전이 올라올 테니까 그때를 좀 이게 기대해달라는 말씀을 좀 미리 예고를 드려야겠네요. 아마 왜 방송이 안 올라왔나? 설마 또 데레레스님이 또 이게 설마 또 내가 올렸던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또 저작권에 걸린 것이 아닌가 막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렇게 공지는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음 방송은 휴방이고 다만 연장전이 대체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빛을 내려주는 새하얀 희망의 엔젤 I love you. 1년의 생활과 반복된 일상 속에 질식해버릴 것만 같던 나에게 당신은 내 몸을 따스히 감싸며 영원한 안식을 안겨줬죠. 한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나에게 다가와 입술에 입을 맞추며 다가온 시간들과 남겨진 시간을 그대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난 행복하죠. 내 영혼이 웃고 있죠. 그래요 당신을 지킬게요. 함께한 날들보다 함께할 나날들이 더 긴 걸 우린 알 수 있어요. 환하게 빛나는 그대 전부를 사랑해. 이렇게 love you forever.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대. 그래요 그대뿐인걸요. 지금껏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란 감정을 그댈 통해서 지금에서야 나는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대여 정말 고마워요. 한없는 고통에 흐느끼는 나에게 다가와 입술에 키스를 하며 다가온 시간들과 남겨진 시간을 그대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난 행복하죠. 내 영혼이 웃고 있죠. 그래요 당신을 지킬게요. 함께한 날들보다 함께할 나날들이 더 긴 걸 우린 알 수 있어요. 환하게 빛나는 그대 전부를 사랑해. 이렇게 love you forever. 다가올 시간들과 남겨진 시간을 그대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난 행복하죠. 내 영혼이 웃고 있죠. 그래요 당신을 지킬게요. 함께한 날들보다 함께할 나날들이 더 긴 걸 우린 알 수 있어요. 환하게 빛나는 그대 전부를 사랑해. 이렇게 love you forever.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나상호입니다. 네, 뭐 그 인터뷰가 뭐 저는 그냥 느낀 그대로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수원FC에 있었을 때는 워낙 뭐 김동윤 감독님, 김은중 감독님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뭐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편하게 있었었고 저희 팀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친한 선수들도 있고 한국에서 이제 K리그 다른 팀들에서 뛰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항상 어떤 결과가 있고 그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 진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이 뭔가 축구에서 찾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찾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축구장에서 진 게 축구의 뭐 저희가 뭐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진 건데 항상 그 이유가 뭐 늦게 자서 아니면 뭐 게임을 해서 뭐 돌아다녀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생활적인 이유로 이렇게 많은 축구 외적인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뭔가 제가 제 팀도 아닌데 뭔가 듣는 사람으로서 스트레스도 받고 뭔가 그런 느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제가 뭐 한국에 오래 안 있어서 그게 조금은 뭐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전 항상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 생각에서는 틀린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면은 뭐 외적인 이유 때문에 진 거고 이기면은 뭐 전술이 좋아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댓글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댓글 타임을 따로 이렇게 마련하게 된 이유가요. 사실 이 현실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이 패널들이 월요일날 가장 힘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왜 하느님 신이시여 왜 하필이면 일요일을 낳고 또 월요일을 낳았단 말입니까?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월요일이 월요병이란 게 있을 정도로 월요일이 힘든 날이잖아요. 근데 패널들이 이제 월요일 이제 꿀 같은 주말을 보내고 근데 우리 패널들은 가끔 보면은 이 시즌 중에 주말도 힘들어요. 왜 그러신지는 아시죠? 예, 이제 축구를 이제 직관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은 이제 즐거우면서도 힘든 주말을 보내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또 출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찍 출근해서 이제 월요일 퇴근하고 저희 만나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또 밤늦게 막차 시간에 가까워질 때 이제 또 가거든요. 그래서 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힘든 여정을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또 욕심이 있죠. 예, 왜냐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남기신 댓글을 또 이제 다 언급하고 싶은 또 욕심도 있고 그래서 이 절충안을 찾았는데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방에서 소화할 수 있는 댓글들은 소화하되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댓글을 언급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댓글 타임을 따로 이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과 또 이왕이면 또 이제 댓글들을 다 모두 소화하고 싶은 욕심들이 이 둘 다 이제 만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여기에 대한 절충안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절충안을 찾아서 댓글 타임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댓글이 몇 개 좀 올라왔더라고요. 성함이 성함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이디가 이제 질라탄 질라탄탄님이 지금 녹음하는 바로 직전에 남기신 댓글이 있어서 요 댓글까지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 틈에 이제 연구실을 제가 혼자 쓸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런 짜투리 시간에 이런 짜투리 시간이 좀 자주 나와서 댓글 타임 자체는 자주 할 수 있을 거는 같거든요. 자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이제 댓글 타임이 후반전에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댓글 타임을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고 싶고요. 저희도 사실 댓글을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댓글들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는 저희 의견 외에도 저희 같이 팟캐스트를 만들어가는 청취자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이런 얘기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댓글 타임을 가져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한번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순차적으로 댓글을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11월 7일 데레리스님 댓글부터 언급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요거부터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06화 방송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회 자리를 지켜주시는 대준님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인천팬 재훈님이 알차게 꾸며주신 506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훈님도 함께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위급한 상황 때문이니 정말 어쩔 수 없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폰 분실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불편하실 텐데 그 사이 폰 잘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뭐 전반전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잘 찾았습니다. 저희도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버스에서 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버스 회사에서 그거 이제 분실물을 잘 이제 수거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서 다음날 출근하면서 찾으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대준님이 댓글 작성하실 정도로 팟빵 업로드가 원활치 못해서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부탁드렸던 영상 때문에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닌지 마음이 쓰이기도 하네요. 참 까다로운 팟빵. 어쨌든 이번에도 궁금한 마음에 유튜브 업로드를 통해 방송 먼저 들었습니다. 가끔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역할을 제대로 하는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남겨주셨고, 우선 잠깐 끊고 제가 여기에 대한 저도 답변을 좀 드리자면 데레르스님이 남겨주신 그 영상도 뭐 영향이 없지는 않았으나 사실 그거보다는 팟빵 시스템에 그게 조금 아무래도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보니까 AI가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거나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올렸던 전반전은 이거 팟빵 쪽에서도 저희 팟빵 쪽에서 저희 방송을 아마 주시해주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씩 저희 메인에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팟빵 쪽도 저희가 저번 방송에 너무 지난주에 고생했던 걸 알았는지 바로 업로드를 시켜줬더라고요. 아마 미안해서 그랬나? AI도 미안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좀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약간 조정을 해주셨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데레리스님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누구 잘못도 아닌 것 같고 약간 AI 탓이라고 해야겠네요. AI가 근데 완벽하지 않아서 그 탓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유튜브 업로드도 좀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이럴 때 좀 쓰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들어주신 분도 이 팟캐스트 이제 팟빵이라던가 이 팟캐스트의 숫자에 비해서는 그 많진 않지만 그래도 몇백 명 정도는 들어주시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 한 몇백 분의 이 청취자분들께도 좀 감사를 드리면서 유튜브 댓글도 조금 언급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리고 그냥 피드백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유튜브 댓글도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중 대준빠 회원님의 티켓 기부와 관련해서 대준님의 과거 시즌권 구매 이력도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 팀의 시즌권을 다량 구매하신 점이 매우 놀랐습니다. 최애뿐만이 아니라 과연 리그 전체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크시구나 싶었고요. 과찬이십니다. 그냥 그 지인들이랑 같이 축구 직관을 가는 게 즐거워가지고 근데 직관을 혼자 가면은 좀 재미가 좀 덜하긴 해요. 확실히 아는 친한 사람들이랑 직관 가면 진짜 재밌잖아요. 이거 직관을 제대로 즐기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2002 월드컵에서 이제 길거리 응원, 그러니까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할 때 그 재미를 느끼신 분은 축구장에서도 느낄 수 있죠. K리그에서도 K리그는 우리 곁에 있는 축구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이걸로 아마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 그래서 시즌권을 여러 장 사가지고 진짜 제가 많이 샀을 때는요. 잠깐만 몇 장이었지? 그러니까 FC 서울이 가장 가까웠거든요. 제가 서울 팬은 아니었지만 서울 시즌권으로 한 9장 샀나? 시즌권 9장 사가지고 그래가 제가 좀 그 시즌권을 여러 장 사 왔었기 때문에 FC 서울도 좀 고마웠었는지 그때 제가 하나의 추억 중에 하나가 청춘 FC라고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청춘 FC랑 FC 서울이랑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월드컵 보조구장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좀 작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FC 서울에 몇 명 이제 티켓을 시즌권자를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장을 샀었기 때문에 FC 서울 구단에서 저한테 청춘 FC 그 관람권 FC 서울과 청춘 FC가 붙은 방송에서 나왔던 그 경기 티켓도 주고 여러 가지 제가 혜택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역시 그러니까 좀 티켓을 많이 샀더니 이런 좀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바랬던 건 아닌데 이런 보상들이 좀 같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K리그가 아무래도 그 야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인기가 좀 떨어지다 보니 최대한 팬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상부상조한 거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행사도 해주고 이제 혜택도 주니까 그만큼 나도 이 팀을 좀 더 좀 사랑해주고 좀 더 뭐 굿즈라도 조금 더 구매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제 지지팀은 아니었지만 FC 서울 경기를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인들과 많이 갔던 기억이 나서 잠깐 짧게나마 제 경험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티켓 하도 여러 장 가지고 있으니까 놀래더라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정경기권 외에도요 10경기권, 5경기권 뭐 이렇게 있었어요. FC 서울 팬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경기권은 한두 장 샀고 나머지는 이제 10경기권, 5경기권 뭐 이런 식으로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이제 했었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시즌 티켓이 요즘은 좀 많이 올랐지만 예전에는 정말 저렴해서 시즌권을 여러 장 살만은 했었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저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피드백을 이 댓글에 대한 거에 대한 피드백도 저 한 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이후에도 어제까지 아침 경기들이 계속 있어서 심상치 않게 지냈는데 K리그 팀 중에 승리한 팀이 한 팀도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연장전 녹음해 주신다면 ACL 리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중 이 서울과 청도 룽청의 경기 중계를 지켜봤는데 0대0 경기 결과보다 아무리 평일 경기였다지만 링가드도 출전했고 서정환 감독이 이끄는 팀과의 경기라 화제성도 있었는데 1만 명이 훨씬 더 못 미치는 6,279명의 관중수가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화제성에 비해 너무 관중이 없다 보니 혐중 시위하는 인간들이 떠올랐는데요. 엉뚱한 동네 가서 영업방해하고 민폐 끼칠 게 아니라 중국 선수와 이 관중들을 상대로 마음껏 소리 지르고 날뛸 수 있는 축구장에 와서 마침 상징색도 이 빨간색인 서울을 열심히 응원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기괴한 현수막 만들고 외국 국기 살 돈이면 축구 티켓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표를 팔아줄 지언정 막상 축구장에 발을 들여놓아도 문제를 일으킨 집단이기 때문에 되도 않는 망상은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말씀이셨고요.
근데 이게 6,279명의 관중수가 충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요즘 서울의 행보가 워낙 좀 실망스러워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저랑 이제 지우 씨랑 생각이 약간은 좀 다른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이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 못했던 팀을 아챔도 한번 보내주고 상위 스플릿까지 올려준 게 어디냐.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에 대해서 약간은 지지하는 편이 이제 지우 씨라면은 저는 지금 서울이 투자한 중에 얼마고 김기동 감독의 이제 연봉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걸 생각하면은 좀 더 높은 성적을 내야 되지 않나. 투자 대비 이 성적을 보면은. 근데 이제 게다가 그 상황에서 기성용을 내보냈단 말이죠. 제가 기성용을 좋아하거나 그게 아니라 FC 서울에서는 기성용이 정말 좀 팬들에게는 팬들이 왜 이 축구단에 돈을 쓰겠어요. 나를 대신하는 팀 선수들이, 그러니까 팀이랑 이제 감정이입이 되고 동일화되고 해서 선수들을 콜해주고 이렇게 응원해주는데 가장 이제 상징적이었던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 선수가 이제 딴 팀으로 어떻게 보면 감독의 전술이 없어서 나간 거였었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성적이라도 좋으면 그래 감독이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갈 텐데 성적도 그닥이고 뭐 되는 게 없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안 그래도 지금 팬들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관중수가 평일인데 굳이 내가 마음에도 안 드는 요 상황에서 내가 평일에 이 시간도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에 티켓값에 이거 교통비 이거 해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의리 있는 이 분들이 6,279명이었던 것 같고요. 원정팬도 뭐 포함이었겠지만, 근데 6천여 명의 관중들이 한테 갔더니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잼 경기가 돼버린 바람에 다시 또 평일날 이렇게 아침 경기 오면 더 줄 것 같다는 그런 좀 아쉬운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튼 계속 한번 읽어보죠. 마침 위 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관련 뉴스도 눈에 들어왔는데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주재로 열린 잔디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 관련 내용이 당황스럽더군요. 열선 도입과 함께 혹서기나 혹한기에 효창구장과 같은 제3회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방안도 고민해보자. 읽으면서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욕 나오는데?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꼭 상암을 고집할 게 아니라 한두 경기는 인조 잔디 구장에서 치르는 방안도 하나에 대한, 이것도 욕 나오는, 이게 진짜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황당하네요, 저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상된 잔디를 보수 교체해 오는 29일 열리는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자, 위에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열선 도입은 약 150억 원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서 불투명한 것 같더군요. 한편 연맹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더군요. 100% 인조 잔디인 효창구장에서는 프로 경기가 열릴 수 없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한번 계속 읽어보죠. 국제 경기의 경우 나라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라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국제 규정상 인조 잔디가 5% 이하인 곳에서만 프로 경기가 가능해 효창 구장에서 프로 경기를 할 수가 없다. 5% 이하의 하이브리드 잔디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당연한 연맹 관계자가 말한 게 당연히 상식적인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리했습니다, 댓글을. 참고로 축구선수와 동명이인이기도 한 한국영 공단, 하필 이름이 한국영이네요. 한국영 공단 이사장은 서울시 공직자로 20년 넘게 근무하며 한강사업본부장, 상수도 사업본부장직을 끝으로 2015년에 퇴임을 했는데 10년 가까이 놀던 사람을 물과 인연이 깊은 현 서울시장이 3년 전 이사장으로 임명했더군요. 이미 연고 이전한 팀을 프로 경기에 열릴 수 없는 곳으로 구장 이전까지 시켜주려는 공단과 이사장의 발상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암 잔디 상태는 2023년 8월 잼버리 K-팝 콘서트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훼손 정도가 아직도 복구 안 될 만큼 심각했던 건지 아니면 공단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못했거나 안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논두렁 잔디 상암 경기장 대책으로 효창구장 가서 뛰어라 라는 이 제목의 경향신문 이 기사를 이제 링크를 달아주셨습니다. 진짜 황당하긴 하네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이승우의 작심 발언도 화제인 것 같던데요. 발언 내용 중 일부만 언급한 기사를 보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발언 전체가 담긴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다 들어봐도 지도자와 팬들 사이의 의견이 갈릴 것 같기는 한데 패널분들이 들어보신 뒤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겠고 방송에서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화제였었죠. 이승우의 작심 발언, 편집점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아마 오프닝 때 제가 편집해서 넣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지금 녹음, 그러니까 편집 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챙길 게 많다 보니까 요거까지는 제가 뭐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죄송하고, 그 뒤에라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요 얘기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뭐 데레리스님의 의견은 요거였었던 것 같아요. 이승우의 발언에도 지장 없이 살아남은 건 포엣, 김은중, 김도균 감독인 것 같네요라고 하셨네요. 작심 발언했지만 그래도 좀 그 이승우 선수가 사이도 좋고, 게다가 이분들은 나름은 성적도 챙겼던, 어느 정도 챙겼던 분들이기 때문에 포엣은 뭐 그야말로 최고고,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진도 하나 주셨습니다. 오피셜 하영, 유튜브 채널 오피셜 하영이라는 오하영님의 이 유튜브 관련된 사진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대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오피셜 하영 채널에 올라온 안양 직관 영상을 보게 되어서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시축뿐만 아니라 경기 시작 훨씬 전에 도착, 일일 홍보 요정으로 활동하면서 입장 관객에게 선물을 제공, 굿즈샵에서 일일 판매 알바, 그리고 하프타임 관중 인터뷰 등등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더군요. 이거는 데레스님이 목격을 했나 보죠? 가로치고 제가 목격하였던 하프타임 관중 인터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이 영상도 봤지만 아마 이 현장에 데레스님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 오하영님에게 응원법을 알려주는 치어리더 분들과 정확히 2점차 승리를 예측한 최대호 구단주를 포함 원정 응원하러 온 울산 팬 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꽤 재밌었습니다. 채널 이전 영상에 최근 수원 직관 영상과 3년 전 전북, 5년 전 성남 방문 영상도 있으니 구독 추천해 드립니다. 성남도 방문한 적 있었나 보구나. 예, 저도 한번 이거 봐야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레전드 시축 등극, 무회전 슛으로 승료까지 된 건 더하여 오피셜 하영이라는 이 URL도 올려주셨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대댓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라운드 한 문장으로 잘 압축한 기사 제목이 눈에 띄더군요. 전북이 10번째 별을 든 날, 안양은 생존했고 대구는 희망을 엿봤다. 포퓰리스트 기사 제목입니다. 전북이 홈에서 10번째 우승을 자축하던 날에도 위에 언급한 이승우는 확실히 튀더군요. 워터밤 시즌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갑자기 상의탈이라고 코너 플래그 흔들기 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 라운드를 한 문장으로 잘 압축한 기사 내용이 눈에 띄더군요. 뿐만 아니라 이미주 전남친 송범근의 아이디어로 이승우 포함 이 송범근, 송민규, 전진우가 초록 머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시상식에 참여한 것 같더군요. 이 역시 포퓰리스트가 잘 포착한 사진을 기사로 올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접속하셔서 관련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 머리와 선글라스, 샴페인까지 즐길 줄 아는 남자 이승우. 예,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우 씨도 말씀을 하셨었죠. 예, 아무튼 이게 녹색 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우리 잔디가 축구하면은 녹색이 생각나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푸른 잔디가 생각나는데, 그 잔디를 상징하는 색깔로, 원래 이게 친환경을 위해서, 원래 현대 자동차 쪽 이쪽에서 운영하는 팀이잖아요, 전북 현대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을 생각한다 라는 약간 이런 걸로 해서 녹색이라고 했었는데, 축구랑 썩 잘 어울리는 이런 유니폼 색깔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예전에 몰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도 외제차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K리그를 좋아하는, 내가 기아 팬이라서 기아차를 살까 했었는데 그래도 K리그 쪽을 좀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현대차로 샀습니다. 예. 여튼 요거는 제 여담이고요. 현대차 좋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하이브리드 차를 좀 샀었는데 연비도 꽤 괜찮고 요즘 국산차도 참 잘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능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예,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여자는나님의 댓글인데요. 오늘 5시 결혼식 참석해야 해서 이날이 11월 8일이었습니다. 예, 결혼식 참석해야 해서 K리그는 못 보고 WK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중계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청과 화천 KSPO의 와의 경기. 전반 초반 서울시청 수비에 막혔던 KSPO의 공격. 그러나 전반 중반 이후 뚫려서 전반만 3골 넣으며 3대0으로 리드. 후반은 정반대. 서울시청의 맹공 2골을 만회해서 3대2. 결과적으로는 화천 KSPO의 승리. 다음 주 토요일인 15일 2차전은 직관 예정. 재미있을 듯 합니다. 물론
동명이인이지만 익숙한 이름의 선수가 맹활약을 했고 그 선수는 화천 KSPO의 김유리 선수입니다. 네, 유리 씨가 여기서 또 소환되네요. 예, 아무튼 이번도 뭐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유리란 이름이 좀 많긴 하죠. 예, 제 주변에도 김유리 말고도요 최유리라고 이 대학원생의 이 석사생 중에 한 분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졸업했지만 아무튼 유리란 이름이 생각보다 익숙한 것 같긴 합니다. 여튼 김유리 근데 실제로 저희 광주 팬 유리 씨가요 축구를 잘할 거예요. 실제로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고 축구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상을 합니다. 여자축구 상당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중에 뭐 이분이 축구하는 모습을 제대로 볼 일이 쉽지가 않지만 생각보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유리 씨가 여튼 제가 미리 그 후반전 막판에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여자나느님이 이제 곧 다음 주에 그 연장전으로 출연하실 예정이고 그때 WK리그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은 데레르스님이 이제 506화 후반전에 관련된 또 피드백을 또 남겨주신 건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산이 506화 후반전 카와키타 사이카 아이스테루에 앞서 들려주신 국제시장 정주영 창업주의 명언을 되새겼는지 수원FC와의 쉽지 않은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더군요. 그야말로 시련을 겪을지언정 리그1 잔류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은 경기 일정들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기다려지는데 관심도 안 가는 노잼 A매치 휴식기가 가로막고 있어서 상당히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네요. 이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똑같죠? 나 그냥 K리그 하라고 A매치 하시지. 이 재밌는 지금 K리그 엄청 재밌는데 생존 게임 이 팬들 여기 해당 팬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생존 게임이랑 지금 승격 리그2 같은 게 승격 이거 제가 성남 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거든요. 물론 걱정도 되지만 근데 걱정해봤자 뭐 바뀌는 건 없고 그냥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낫거든요. 예,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 리그 너무 재밌는데 왜 이 타이밍에 A매치 휴식기로 리그가 중단되냐. 나 진짜 너무 저도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데리엘스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저 말고 많은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데리엘스님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저도 진짜 공감돼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무튼 이기든지 말든지 지루한 휴식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합니다. 링가드가 출연한다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리그 경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 관련된 이 링크도 남겨주셨네요. 제목은 제시 링가드 나 혼자 산다에 떴다. 진짜 배고파 한국어 배달 음식 한국 완벽하게 적응이라고 했고 사진 남겨주신 것들을 좀 봤는데요. 진짜 막 혼자서 배달 음식 시켜서 막 먹는 막 그런 사진도 있고 막 그런 것들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PS 쇼츠 영상 모음 늦게나마 올렸으니 후반전 편집 전이라면 알맞은 영상 고르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아마 편집에 앞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아마 다는 못 넣었을 거고 어느 정도 감사하게 그 도움을 받아서 편집에 좀 넣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PS 하나 더 남겨주셨네요. PS2 청취 후기와 댓글 많이 작성할 테니 가능하면 다음 주 결방하지 마시고 녹음 부탁드릴게요. 패널분들 모이기 힘드시면은 이 댓글 특집이라도 부탁드립니다. A매치 휴식기 주간 K리그 마저 없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걱정 마십시오. 연장전이라도 저희가 했고 이 타임에 맞춰서 또 재훈씨도 이 데이 씨랑 또 연결을 해서 또 이제 대전 얘기도 좀 하시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자나나님과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본방보다 약간 늦어질 것 같은 게 이제 A 매치까지 끝나고 그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 거는 같은데 뭐 좀 스케줄을 바꿔서 조금 앞서 할 수 있으면은 좀 일찍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안 되면은 그냥 조금 아마 목요일 이후에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 업로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최대한 제가 한번 시간을 맞춰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영상 모음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그 아까 아래층 사람들 할 때 충북 청주에 홈 마지막 경기 때 이제 코요테가 시초 공연을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사진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충북 청주 유니폼이 근데 약간 일상생활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앞에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 조금 입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충북 청주는 앞에 이게 스폰서가 없는 게 문제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더 많죠. 근데 그나마 장점을 찾자면은 요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상생활에 입을 수는 있겠다 이런 거. 왜냐면은 저희 와이프한테 예전에 LAFC 손흥민이 가기 전에 아마 원년 유니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앞에 유튜브가 이제 딱 새겨져 있는데 아무튼 그 정품 아디다스 정품 이제 LAFC 유니폼을 와이프한테 이제 하나 줬는데
창피해서 못 입겠대요. 유튜브로 앞에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막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데 유튜버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요. 막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변명은 아니고 아무튼 해명하느라 좀 힘들어서 그다음부터 또 안 입더라고. 예, 안타까웠습니다. 예. 유튜브가 어때서? 요즘 유튜버 잘 나가는데. 예. 그렇죠. 네. 그래, 예, 우선은 이렇게 쇼츠 영상 모음은 이 앞에 오프닝 때 조금 제가 어느 정도 얼마나 잘 편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편집 전이어서. 미래 내가 잘했겠죠. 네. 그리고 지수 아빠님이 이제 507화 전반전 올라오고 이제 바로 새벽 6시 50분에 잘 듣겠습니다라고 또 일바로 예,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날은 쇼츠 모음이 약간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편집이 좀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한 새벽 한 1시 반 좀 넘었으려나? 근데 몇 시에 올렸지? 아무튼 업로드하고, 왜냐면 업로드하는 게 좀 정신이 없는 게 인코딩하고 그 팟캐스트 방송에 올리고 이제 저작권 검사 신청한 다음에 바로 또 유튜브로 또 인코딩하고, 그러니까 이제 편집하는 시간 외에도 인코딩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한번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 요때 올렸거든요. 그 새벽 사이에 또 보신 분들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유튜브도 좀 올리길 잘했다는, 좀 약간 품이 좀 들긴 하는데 올리긴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우선은 그리고 마지막 댓글로 이제 지금 녹음 시간으로는 제가 지금 한 3시에서 3시 반에서 4시로 넘어가는 시간에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2시 59분이니까 얼마 전에 올렸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질라탄 엉덩이 질라탄타님의 댓글입니다. 이게 마지막 댓글이 되겠네요. 2014 월드컵 때 1승 재물이라겠던 알제리는 러시아도 제꼈고 16강에서 독일을 떨어뜨릴 뻔한 정도로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홍명보 1기가 얼마나 전력 분석이 안 되었고 나태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잠깐 끊자면 진짜 이때 알제리가요. 되게 1승 재물이라 했었는데 독일을 거의 뭐 연장 혈투 끝에, 그때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 경기 기억이 나는데 이 경기 진짜 그 노이어 골키퍼 없었으면요 16강에서 독일 탈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랬어서 우승팀이 바뀌었겠죠. 왜냐면 2014 월드컵 때 우승팀은 독일이었으니까. 다 아시다시피 4강에서 이제 이 2014 월드컵이 브라질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최국 브라질과 독일이 4강에서 붙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스코어가 나왔죠. 독일이 브라질을 7대1로 이기는 그 유명한 경기가 여기서 있었던 건데, 오히려 16강 알제리가 가장 큰 고비였었고 8강, 4강 결승이 알제리 때에 비하면은 차라리 덜 고생하고 우승하는 꼴이 돼가지고 사실상의 결승전이 오히려 독일과 알제리 아니야? 이런 얘기가 뭐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했던 경기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이어 골키퍼의 활약 덕분에 올라간 거라서 그러니까 알제리가 우승팀을 바꿀 뻔했고 그거를 노이어의 노력으로 독일을 우승시켰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워딩이 이대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알제리 진짜 이날 뭐 개최국 브라질 7대1로 이긴 독일을 벼랑 끝까지 몰았던 팀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팀을 우리가 1승 재물로 봤다고 하니 진짜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이제 뚜껑을 열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알제리가 우리나라 상대로 기록을 세웠죠. 아프리카 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4골 넣은 적이 없었는데 4골 넣었어요. 우리나라 상대로. 우리나라한테 그 기록을 세워버렸어요. 치욕적인 기록이죠. 월드컵 본선에서 아프리카 팀으로부터 4골을 먹은 유일한 팀이 대한민국이 돼버렸으니까 당시에 기록을 세우면서 이게 다 홍명보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이게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 월드컵 본선 진출국 대표팀 감독을 맡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천국 같은 기회인데 이거를 이렇게 나태하게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남들이 잊혀질 때쯤 스물스물 나와서 또 이걸 또 한 타임 먹는다? 나 진짜 그거를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다시 월드컵 감독이 될 수 있을 수 있죠. 뭐 한 번은 실수 가지고 뭐라 하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엉망이었잖아요. 그래서 홍명보가 싫어서 어떤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축구 팬들이 홍명보가 싫어서 더 좋은 감독이 왔으면 해서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과정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낙하산 요런 것들로 된 거라서 학연 지연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싫어하는데 아니 고대 인맥으로 간 게 딱 해도 이제 상당히 의심스럽게 이제 보이는 요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뭐 저만 그런 게 모두 다 그러겠지만
여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첫 월드컵이라 가장 열심히 뛰었던 손흥민이 귀국해서 호박엿을 씁쓸하게 주었던 게 기억납니다. 불쌍한 손흥민. 마지막 월드컵도 MB가 감독이라니 라고 이렇게 우선 얘기를 남겨주셨고요.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귀국하는 공항에서 그 공항 귀국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너희 때문에 졌어 라는 뭐 그룹 이름이 이랬나? 이분들이 와가지고 엿 먹으라면서 호박엿 캔디죠. 그 사탕을 막 던져가지고 선수들한테 그랬는데 그나마 이제 손흥민이 그때 사실 막내기도 하고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제 홍명보를 포함해서 고참 선수들이고 그 외에 또 이제 근데 가장 이제 막내가 가장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근데 그 열심히 뛴 거 말고는 한 게 없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서 잘못이 없는 손흥민이 오히려 인터뷰하면서 이 엿을 먹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야, 이 모습을 또 보게 될까봐 진짜 두렵습니다. 저는. 네, 여튼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늦었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을. 그리고 늦었지만 대준님의 외할머니 명복을 빕니다. 그간 바빠서 방송을 최근에 몰아서 듣고 있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슬펐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재미를 위해서 밝게 분위기를 만들려는 모습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좀 과찬이신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방송 좀 재밌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제가 약간 제가 좀 요 방송에서만큼은 저도 재밌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방송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제가 재밌어야지 이제 들으신 분도 재밌지 않을까요? 예, 그러겠죠? 예,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 되게 엄숙해야 될 분위기에서 왜 이렇게 까부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근데 좀 재밌게 이제 축구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도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고 제가 조금 히든풋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히든풋볼이 전문가적이다 뭐 이런 보다는 재밌어서 하지 않았나요? 방송은 좀 재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욕심상 어떻게 하면은 개드립으로 이 청취자분들을 포복절도 시킬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여튼 뭐 그냥 밝게 뭐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계속 읽어보면은 패널 중에서 너무 네거티브한 이건 아무튼 패널 중에 너무 네거티브한 분도 계셔서 듣기 힘들 때도 있지만 밝은 분위기로 주도하는 진행자 덕분에 오늘도 재밌게 방송을 듣고 갑니다. 지금처럼 소통이 자유로운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좀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괜찮게 들으셨다면 예,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축구 얘기하면은요 밤새서 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생을 살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그랬었을 때는 2시간의 한계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회사가 이제 서초동에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정말 모여가지고 진짜 엄청 오랫동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건태 씨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야. 그때 지금 그때 저번에 얘기했었을 때 건태 씨가 멘트들을 잘 잘랐다. 근데 멘트를 잘랐다는 말을 안 해버리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었을 것 같아. 예전에 뭐 여자나는인가의 연장전에서 건태 씨가 잘 잘랐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해 소지가 있어요. 건태 씨를 잘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건태 씨가 지금 건태 씨가 그리울 정도로 건태 씨가 진행을 잘하셨거든요. 건태 씨가 진행자로서 뭐 이 패널들의 멘트를 적절하게 잘 잘라가지고 그나마 시간이 이렇게 유지된 것 같다. 요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상하게 와전됐을까봐 나중에 다시 모니터링 하니까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저 말을 저렇게 했지? 나중에 좀 정정을 할까?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많거든요. 아무튼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말실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뭐 전문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은 우선은 오늘 하필 오늘 또 빼빼로 데이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11월 11일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은 11월 12일이 돼 있겠지만 녹음하는 시간 자체는 11월 11일인데요. 11월 11일 한 4시경까지 4시경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4시쯤까지 있었던 댓글까지 포함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남겨드렸고요. 이렇게 댓글 타임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게 곧 이제 수능이잖아요. 수능이 이제 11월 13일. 원래 수능이요.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매년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이 시간에 이게 돼 있는데 수능 때 되면은 꼭 추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이제 남은 리그 경기가 이제 거의 끝났지만 남은 경기 보시면서 이제 추위와 많이 싸우셔야 되는 직관러들이 계실 텐데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이 지우 씨 같은 경우도 식권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좀 독감 때문에 이게 감기 기운 때문에 저번에 중했던 경기를 못 갔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을 좀 유의해야 될 분, 이렇게 덩치 크신 분도 이렇게 감기 걸리시고 이러잖아요. 약한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예, 청취자분들도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이 겨울맞이 잘 하시고 남은 리그도 재밌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리가 너무 재밌네요. 저는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재밌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연장전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은 댓글창이라던가 이런 데 공지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린다면 이대로 영원함을 지켜간다면 투명한 이슬 속에 난 너를 담을게 태양 속으로 사라진다 하여도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뜨겁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린다면 이대로 영원함을 지켜간다면 투명한 이슬 속에 난 너를 담을게 태양 속으로 사라진다 하여도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뜨겁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너를 바라볼수록 너를 생각할수록 나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져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향기를 맡으며 나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져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뜨겁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조금 더 뜨겁게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강하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못할 얘기 못한 거 없었죠? 다 했어. 예. 어차피 프리뷰도 없었지. 프리뷰 할 것도 없어. 볼리비아 뭐 가나 얘기할 것도 솔직히 그렇게. 경기 끝나와야 알지 뭐. 네, 그렇습니다. 볼리비아 근데 볼리비아 설마 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니, 볼리비아도 가나 물론 가나한테 진다고 하면 이럴 수 있겠는데 사실 한국이 아프리카 팀 상대로 약하잖아요. 그게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그렇게 보이겠고 그 가나도 생각보다 지금 멤버들이 좋아서 가나가 피파 랭킹 그거 유지를 못 해가지고 순위가 안 좋은 걸 뿐이지 사실 강팀이잖아요. 가나가. 아니,
대표 아니 벌써 뭐 PL에서는 또 이미 그 모하메드 쿠두스 그 토트넘에 있는 선수도 있고 선타 선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 근데 이거 이 A매치 경기가 그 나름은 좀 중요한 게 피파 랭킹 이거 추첨 앞 맞아요. 최종전이라서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고 잘못 골랐어요. 안 커졌어요. 네네. 네, 일부러 안 큰 것 같아요. 네, 왜냐 쿠키. 예, 쿠키로. 예, 적절하지 않은 건 제가 편집할 게 없잖아요.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정리하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십시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면 우리 비대면을 합시다. 너무 힘들어 보이네 다들.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좀뭐안 도와드려도 돼요? 네, 괜찮아요. 정리 금방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헤어진 다음 날 네 목소리 없이 아침에 혼자 눈을 뜨게 될 거야. 실감이 안 나 전화기를 켜보니 네 사진은 우리 둘 사진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떻게 벌써 보고 싶은데 이젠 지워야겠지 모두 지워야겠지 웃는 너의 사진을 행복한 우리 사진을 한 장씩 너를 채울 때마다 가슴이 하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보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를 지우는 일 그대로 있는데 웃고 있는데 사진 속 네가 웃고 있는데 이땐 행복했나봐 이땐 몰랐었나봐 우린 좋았었는데 우린 좋았을 텐데 한 장씩 너를 채울 때마다 가슴이 하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보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를 지우는 일 이제 눈 감고 널 지워 어차피 우린 아닌 거잖아 이제 눈 감고 널 지워 마지막 사진 한 장뿐 마지막 너의 얼굴이 보여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음에 한 번 더 너를 보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지만은 널 지웠어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포항 스틸러스 허영준입니다.